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물리학을 소개하는 소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학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막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테고 어떤 학생들은 또 자신감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다수가 좀 어려워하고 약간 좀 기피하는 그런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물리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그리고 우리가 영위하는 어떤 과학의 산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 우리가 새로 개발해야 될 것들, 발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또 관련된, 자연에 관련돼 있거나 공학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수학을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론적이지 않을까? 이론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수리가 좀 약하고 이 생각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걸 귀찮아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미리 짐작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사실 수학이나 어떤 화학도 마찬가지죠. 이 수학이나 이런 계산을 익숙하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심도 있게 요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전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학적 도구를 조금은 심도 있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을 할 줄 알고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을 할 줄 알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물리학에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기가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면 또 그 부분을 첨가해서 덧붙여서 더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어려워할 건 아니고 차차로 해 나가면서 물리학이라는 이 범위가 여러분 책을 보면 벌써 챕터가 44장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많거든요. 이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면 그게 버거워서 포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걸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자연이 보여주는 물리학적인 어떤 이 영상들 또는 그런 내용들이 서서히 자기 몸에 배어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감각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물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나 우리가 느끼는 이런 세상에 대한 어떤 느낌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조금씩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 수리과학 쪽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공학도 여러 가지 이제 계통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공부할 때는 특히나 물리학을 꼭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교양적 지식을 더 확충되거나 이렇게 늘리려면 곧바로 응용과학을 공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수과학을 미리 공부해 놓는 것이 더 많은 응용을 공부하기 이전에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처음 대할 때,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과정에서 물리학을 처음 대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기초 역학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역학에서도 기초 역학은 대개 이제 뉴턴의 역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기억나는 물리학자들이 누구 있을까요? 뉴턴 또는 갈릴레이. 뉴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갈릴레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올 거예요. 역학에서 여러 가지 법칙들. 대표적으로 여기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그런 거죠. 뉴턴의 운동 법칙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뭔가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제 수학자였죠. 수학과 또 자연과학자죠. 자연과학자인데 1000년에 한 번 또는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천재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 동안 쭉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은 그런 지식들을 사실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공부할 수 있죠. 그 결과나 또는 요약된 과정을 공부하면 그만큼 시간을 아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또는 인류가 이렇게 놓은 지식들을 내가 흡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은 사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나는 뉴턴보다 또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해지고 아니면 그와 거의 같게,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또 더 자부심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물리학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 처음 과정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초 역학을 이제 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뉴턴의 운동 역학, 운동 법칙. 예를 들면 F는 ma 이런 이제 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식을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 F 이런 것들은 기호잖아요. 기호. 이런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는 힘이란 말이죠. 힘. M이라는 기호가 의미하는 건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 그리고 A라는 기호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 이 힘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 나는 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힘, 이런 힘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처음 물리를 공부할 때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뭐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처음에 오판부터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물리학이 이제 어려워지고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를 꼭 물리학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힘, 질량, 가속도 이것들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들은 이렇게 모두 다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관계식이 거의 대부분이 역시 수학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수학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과 이 수학식이 적용되는 과정,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증명해서 적용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 물리학 책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많은 그런 개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법칙들은 수십여 가지가 됩니다. 수십여 가지 또는 백여 가지 안쪽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이 법칙들을 다 외워둘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중에서도 특별한 몇 가지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초 역학에서 공부를 하는 특정한 법칙들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한 3개 정도, 법칙이 그렇게 많지도 않죠.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처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기초 역학을 마스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겁을 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덧붙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용어의 정의를 꼭 알아두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기호는 P라고 씁니다. 그럼 운동량이 무엇인가? 운동량은 어떤 물질의 질량에 그 물질의 운동하는 속도를 곱한 것이 운동량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P는 mv 이렇게 기억을 해서 공식처럼 F는 ma, P는 mv 이렇게 외워두고 있으면 이런 관계식을 하나 알게 되는 거고 법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것이 적용되는 또 다른 식들, 또 다른 현상들을 설명하고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기초 역학은 사실 진동과 파동까지 다 포함을 해요. 진동과 파동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적인 진동, 파동 다 뉴턴의 운동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이런 법칙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법칙들은 물리학이 끝나는 44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적용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줄기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겁니다. 물리학의 큰 줄기. 그리고 세부적인 줄기는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죠. 특히 연력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텐데 화학이나 또는 의학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연력학을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화학, 의학, 건축, 토목 대부분의 물질을 다루는 또 이런 물질적인 재료, 그렇죠? 재료 쪽 물질의 열을 다루기 때문에 재료나 나노 과학과 화학과 이런 화학, 생물도 마찬가지죠. 생물, 의학 이런 분야에서는 연력학이 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열물리 부분은 거의 모든 공학에서 다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역시 운동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은 조금은 그래도 운동량이 들어가요. 운동량이 들어가는데 특히 여기서는 열이라고 하는 특정한 에너지 형태를 또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학적 법칙이나 적용 과정을 또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전기 전자를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전기 전자.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자성을 띠게 되고 또 어떤 물질은 어떤 자성을 띠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전류나 전압이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 그것들의 관계식은 무엇인지 매우 복잡한 것들을 이 전기 전자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는 2권으로 넘어갑니다. 2권에서는 21장 쿨롱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한 33장 정도까지 거의 한 12개 챕터를 전자기학, 전기전자 분야를 또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광학 분야로 넘어가요. 자, 광학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어떤 렌즈나 광학기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은 왜 달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이 맺히고 빛이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굴절, 반사 이런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광학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광학기기라든지 광학기기는 다루는 분야가 매우 많죠. 그렇죠? 우리가 이 안경도 우리 눈의 구조도 카메라 같은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광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기가 되고 영상장치라든지 그리고 이 영상 현미경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야지만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상대론을 중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원자, 고체 또는 양자 분야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원자물리, 양자물리학 그리고 물질에서 특히 이제 고체를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액체는 유체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유체역학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원자와 같이 미세한 영역, 더 미세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질의 어떤 근본적인 특징, 물질이나 빛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들, 이런 특성들을 공부하고 고체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결정이에요, 결정. 그래서 물질의 근원적인 특성들을 이런 분야에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물리 쪽 우리가 이런 부분을 현대물리라고도 많이 부르죠. 현대물리 특히 상대론을 더해서 현대물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눈으로 잘 관찰이 안 되고 미시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잘 관찰이 안 되고 또 조금은 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기초역학이 잘 적용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식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어쨌든 인류가 이룩한 대부분의 현대 과학의 그런 토대는 물론 여기 돼 있지만 응용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많이 직접적으로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핵이라든지 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42장, 43장, 44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셔서 또는 대학에 들어오셔서 공학이라든지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대개 물리학은 한 학기나 또는 한두 학기, 두 학기는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많이 어려워하고 수준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 사실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이라는 기간 또는 뭐 한 학기라는 기간 동안 공부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자기 전공에 맞게끔 계속 분화되고 또 심도 있게 적용되고 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공부하고 탁 이렇게 접어두는 게 아니라 아마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리학은 계속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전공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유도가 되고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자기 나름대로 밝혀가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가 앞으로 이어질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자세하게 예를 들면 나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원자핵공학의 지식을 이 물리학 강의에서 다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 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분화되고 더 심도 있게끔 적용되는 건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모자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고 자기 전공에 알맞게 자기가 잘 응용하는 이런 것들은 개인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강의 열심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